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바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1년 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됐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문명을 바꾸는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가 뭔지 아세요? 헷갈리시죠? 포노,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와 같이 쓰게 된 사람들.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이미 포노 사피엔스가 돼버렸죠.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서 이게 문명의 교체라고 하는데요. 어디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혁명의 상징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데이터로 보면요, 전 세계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압도적인 아이돌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그런데 왜 혁명의 상징이냐고요? 얘들이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스타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벤처에서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재능만 있어, 그거 믿고 간다, 유튜브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에서 데뷔해서 열정과 자기의 킬러 컨텐츠, 음악성, 춤,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게 4년 만에 엄청난 팬들이 세계에 생기면서 세계 1위의 가수가 됐어요. 과거에는요, 일단 방송에서 가수가 떠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자본금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 가수가 됐는데 정말 색다른 환경에서 세계 1위가 된 거죠. 와, 그러고 보니 그럼 기존에 있던 방송국은 좀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KBS, MBC, SBS, 대한민국 최고의 지상파 방송국들이요, 매출이 저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2010년 이후에는요, 거의 7년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어떻게 되죠? 그 무서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철옹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지상파 방송국이에요. 50% 구조조정에 지금 운명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군은 누구죠? BTS를 키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가 명백하게 데이터상으로 그 매출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방송가에 찾아온 혁명의 두 얼굴, 지상파 방송국은 힘이 50% 사라졌고요, 유튜브와 네이버는 50%의 힘을 가진 혁명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으로 가볼까요? 은행도 무서워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합하면 전부 무인 서비스죠. 2018년 기준 무인 서비스 처리 비중이 90.5%. 여러분,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하는 거 이제 9.5%예요. 산술적으로는 그럼 90% 지점 폐쇄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시티은행은 80%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졌대요. 이번에 모 은행에서 파업했었죠. 여러분, 파업하신 분들이 놀란 이유가 은행이 멈추질 않았어요. 댓글이 이렇게 달렸죠. 어머, 죄송해요, 파업하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많은 인원이 파업을 했는데 그냥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행에 찾아온 혁명의 현실이에요. 그럼 혁명군은 누굴까요? 와, 우리가 요새 신나서 쓰는 카카오뱅크, 토스, 새로운 스마트폰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이요, 지점 한 개 없이 그 자리를 막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 또 하나의 철옹성, 절대 불가침의 성역, 은행에 찾아온 혁명입니다. 또 볼까요? 유통. 대한민국도 2018년 이후 어마어마한 속도로 모바일 쇼핑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의식주 다 그러고 보니 다운로드를 해결합니다. 옷, 쿠팡에서 다운로드, 그죠? 쓱dak함 다운로드, 음식, 배달 음식은 배달의 민족 다운로드, 5조 원 매출 넘었고요. 새벽에는 마켓컬리 다운로드, 집 살 때는요, 직방, 집도 다운로드, 그죠? 세상에 포노족들이요, 문명을 정말 바꾸고 있어요. 미국엔 이미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백화점 3분의 1이 폐쇄하고요, 20%의 소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요, 오직 하나, 아마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은요 100년 만에
절대 불가침의 철옹성, 백화점을 무너뜨린 기회를 잡은 거고요. 실제로 125년 전통의 시어스는 작년에 파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통에 찾아온 혁명이에요. 그럼 매일 방송을 보고 은행 업무를 보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이 와, 저의 살갗 깊숙이 들어온 거 맞죠? 여러분, 이 포노족이요, 이 시장 혁명을 이미 만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시장 혁명기에 우리는 어떻게 상식을 바꿔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식을 바꾸지 않으면 혁명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이후 태생들이 이 문명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부상되고 있는 1990년 이후 태생, 여기 완전 이 호모사피엔스, 포노족의 맹장들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태어났더니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요. 네, 컴퓨터가 그냥 일상의 도구예요. 친구를 만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거 없이는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스마트폰이 손에 들리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이건 당연히 오장육부의 마지막 하나, 그죠? 간 밑에 넣어놓고 다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빼놓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하면 아니 왜 폰 없는 사람까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방송도 은행도 또 유통도 백화점도 다 바뀌고요. 택시도 바뀌었죠. 이미 미국의 표준은 우버 됐고요. 중국도 동남아도 인도까지. 여기 인구 합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50억입니다. 거의 50억. 거기에선 택시가 아니라 우버 서비스가 표준이 됐어요. 이런 변화 데이터로 봤더니요, 지난 30년간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만들어왔던 현대 문명의 30%가 포노족 문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요, 문명이 바뀌는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여러분, 문명의 교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럼 어디에 비교하냐? 저기 청동검과 철검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좀 더 가까이 와볼까요? 그런 문명 교체기가 우리 역사에 뼈아프게 한번 있었습니다. 1850년 유럽에서 창궐한 1차 산업혁명이요, 새로운 힘을 가진 기계 종족, 기계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세진 기계 종족, 유럽인들은요, 미국인들은요, 아시아를 정벌하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1850년 아시아에 도착하죠. 그리고 똑같이 조선과 일본을 두드립니다. 이때 두 나라는 다른 선택을 했죠. 저분 누구시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러면서 쇄국 정책을 공고히 했어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왜? 서구에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 기존의 체계가 다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일본이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후쿠자와 유키치, 이분이 누구냐? 일본 1만 엔권 최고액 지폐의 표지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프랑스에 유럽에 유학하면서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제 일본도 서구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도입했던 일본 서구화의 상징이죠. 그리고요, 1870년 메이지 유신을 완성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을 전부 쓸어버리고 입헌 군주제, 서구의 문물 제도를 전부 다 세팅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은 1870년부터 그래서 유럽과 똑같은 문명, 입헌 군주제를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기계 종족의 모든 것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결국 40년 만에 조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 왔을 때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는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새로운 종족이 대륙에 나타나면요, 그 종족과 힘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멸종하거나. 여러분, 정말 이 포노족의 문명이 그렇게 거센 걸까요? 이제는 데이터로 보면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선택한 세계 탑5 브랜드 보세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전부 뭐죠? 전부 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50%가 TV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 광고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의 노예,
된 겁니다. 노예인데요. 이 노예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권력이 저한테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좋은 것만 골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포노족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 이 7개의 녹색으로 표시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는요, 오로지 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든 기업들이에요. 즉 인류의 표준은 폰을 들었다, 이렇게 만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5,542조 4월 1일자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기업들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2,000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 7개 5,000조고요. 저 기업들은요, 저 돈 왜 준 거죠? 전부 다 포노족으로 바꾸라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 혁명이 막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에서요, 포노족이 표준이다라는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매직을 걸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포노족이 도대체 그럼 뭐냐? 스콧 갤로웨이라는 뉴욕 유니버시티 교수님이요, 더 포라는 책을 썼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 4개의 기업이요, 세상의 문명을 바꿨다, 인류의 습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4개 잘 쓰는 사람이 표준이래요. 대한민국 표준은 저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 상식은요, 어디에 제일 반영되느냐? 애들 교육에 가장 잘 반영됩니다.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은 꼭 써야 되고, 유튜브 꼭 학습해야 되고, 친구는 SNS,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 큰일 나죠. 큰일. 여러분 큰일 난 이유는요, 스마트폰 애들한테 쥐어주면 중독이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작용도 커요. 그러니 애들이 수능 시험도 못 보고 공부도 잘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못 쓰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팩트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혁신의 문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 스마트폰 금지, 넌 수능 볼 때까지는 못 써. 그럼 부작용은 다 최소화할 수 있어요. 대신 첫 번째, 구글로 검색하는 지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100분의 100개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요. 수시로. 하루에 이거 몇 번 열어볼까요? 일일 평균 273번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사실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닫아버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친구가 끊깁니다. 스마트폰이 없는데 단톡방에 모인 친구들하고 어떻게 놀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도 다 끊겨요. 지식도 끊겨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뭐만 할 수 있죠? 시험 공부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학원에 가서 시험 잘 보는 방법 배우고요, 뇌는 시험 잘 보는 기계로 만듭니다. 암기에는 천재가 되고요, 문제풀이의 기계가 되죠. 특히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날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착한 애들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는요, 끊임없이 그 학습만 하죠. 그리고 전문명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애들 너희들 저거 하다가 인생 망친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고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수능 잘 보면요, 좋은 대학 갑니다. 와 다행이네요. 대학 가면요, 그때부터 스마트폰 쓰면 되지.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걸 뼛속부터 가지고 온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배우려면 자존심도 상하죠. 그래서 많이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속으로 들어가죠? 내가 잘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각종 자격증 시험, 토익, 토플, 거기다 공무원 시험까지. 시험만 잘 보면 우리 부모는 항상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을 얻으면서 대학에서 성적 좋게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절대 못 가는 회사가 있죠. 세계 7대 기업에 절대 못 갑니다. 그죠? 유튜브에 대해서 발전 전략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한 전략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안 뽑겠죠? 아 그럼 은행에 가면 되겠다, 거기는 보수적인 데니까요. 여러분 디지털 뱅킹이 90%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력 뽑고 싶을까요? 시험 잘 보는 인력, 말 잘 듣고요, 텔러는 더 이상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 뼛속부터 전문명에 익숙해서 디지털 뱅킹의 디자인은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 뽑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라면 누구 뽑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을 깨셔야 됩니다. 상식을 깨야
세상에 새로운 문명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요, 세계 문명의 수준과 맞추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친구가 저기 있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야기, 바로 김태훈 군입니다. 여러분,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강하다가요, 꽂혔대요. 나 이거 인생 건다. 어떻게 배울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한계가 있어요. SNS를 뚫고요, 구글 신한테 물어서 다양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SNS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얻은 조언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개발시켜요. 그리고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국내 해커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더니요, 이제 세계로 진출합니다. 전 세계 AI,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서요, 여기서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요, MIT 스탠포드 교수들의 명강의들을 열어주고요, 너도 학습해.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게 이미 20년간의 전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때 일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 전 세계가 여러분 충격과 공포 속에 빠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이요, 그 코드의 80%를요 쓱 하고 공개해버렸어요. 너 이걸로 학습해. 우리 이렇게 개발했어. 여긴 문명의 특성이 그래요. 근데 얄밉게 20%는요, 이건 돈이 많이 들어서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 저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풀기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김태훈 군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무려 20개의 모듈을 싹 풀고요, 오픈을 딱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구글 브레인의 총괄 대표 제프 딘이라는 분이요, 직접 메일했어요. 이분 별명이요, 인공지능 업계의 갓입니다. 갓. 네. 갓 제프가 메일을 직접 했어요. 야, 나 너 코딩에 반했다.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23살 때 받은 메일입니다. 혁신의 문을 열고 나가서 얼마나 빠르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거죠. 못 갔어요, 군대 때문에. 네. 그런데 괜찮아요. 왜? 시험 점수가 아니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자기 SNS에 이렇게 거는 겁니다. 나 제프 딘이 같이 일하자고 메일 받았음. 그럼 전 세계 100개가 넘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고요. 그 다음 선택한 회사가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거금을 도네이션해서 이 회사는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오픈 AI라는 회사에 갔어요. 초봉은요 33만 불, 3억 7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우리 어른들의 상식으로요, 애들은 시험 공부만 잘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돼 라고 키우면 3,500 연봉의 국학방 인재는 계속 찍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재는요, 이제 앞으로는 30%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배의 능력을 가지고 기업이 탐내는 그런 인재는 혁신의 문을, 혁명의 문을 열고 나가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쓰더라도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실 볼까요? 공시족 40만 시대. 왜? 시험 잘 봐야 인생 풀린다고 하니까. 중국 볼까요? 대학생 40%가 저의 꿈은 창업이에요 얘기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20년 후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소비자는 이미 왕이 되었고요, 이 문명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산업 보실까요? 지상파 방송 50%가 날아갔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와요? 세바시에 옵니다. 그죠? 네. 새로운 유튜브 방송들이요 50%의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이 세바시와 같은 유튜버들의 생태계는 어떤 거죠? 고객의 선택을 못 받으면 바로 죽는 데입니다. 대신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학벌도 필요 없고요, 부모가 잘 살 필요도 없고요, 백도 네트워크도 필요 없어요. 그죠? 오직 킬러 컨텐츠, 오직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생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파 방송은 골리앗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엘리트니까 너희는 이 방송 봐야 돼 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권력이네? 그럼 권력과 힘 손잡고 이 사람들을 내 맘대로 조작해야지. 여러분, 이래서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갔어요. 유튜브는요,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요, 뭐 키스면 키스, 게임이면 게임, 온갖 방송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생태계가 우리 소비자한테, 시민들한테 민주적이고 좋은 생태계인가요? 나쁜 생태계인가요? 좋은 생태계입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는요, 왕홍이라고 자기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2017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체 매출이 15조였답니다. 여러분, 올해 100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왕홍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살라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어요. 홈쇼핑 쇼호스트면요, 이거 사장님이 오셔갖고 이거 내 잘 아는 사람이 한 물건인데 좀 팔아봐. 그럼 팔아야 됩니다. 그죠? 왕홍은요, 절대 못 팔아요. 나쁜 물건 잘못 한번 팔면요, 거기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할까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신뢰 관계가 정말 진정성 있는 유통의 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이제 유통까지 넘어간 거죠? 권력이 어디로?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이제 유통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산되면 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이게 확산된 이유도 그게 좋은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2012년 우버를 전격 실시했죠. 그게 무슨 메시지였는지 아세요? 와, 여러분, 이렇게 15억 중국 소비자한테 중앙공산당이요, 지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부터 택시는 스마트폰으로 탄다. 그리고 하루에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중국이 혁신합니다. 그 혁신의 끝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중국의 상하이시의 거린 분이십니다. 노인이시죠? QR 코드로 구걸을 합니다. 왜? 애당초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요. 저분이 목걸이에 저렇게 깡통에 QR 코드로 돈을 찍어주세요. 그럼 알리페이, 위챗페이, 스마트폰으로 구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글도 못 읽는 중국의 노인분이요, 자기 생계는 QR 코드에 기반한 디지털 페이먼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 공산당이 원하던 거였어요. 디지털 문명의 기반. 대한민국은 어떻죠? 여러분, 이 무인 주문기 하나 나왔더니요, 득달같이 기사가 이렇게 달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디지털 문명에 소외된 외로운 노인은 어떡하나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다 없애고 우리는 옛날 문명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할까요? 80 먹은 거지 노인이 디지털 페이먼트, 폰 하나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포노족의 문명은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고 손잡고, 누구나 손잡고 함께 미래로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미래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우리의 상식도 전부 바꿔야죠. 미래 30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봤어요. 와, 그랬더니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1950년대, 1960년대, 아니 그 이전에 태어나신 대한민국의 어른들, 베이비붐 세대, X세대들이요, 어떤 일을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습니다. 조선 1등, 제철 1등, 자동차도 막 1등 하고요. 요새 롤러블 TV, 폴더블 폰, 거기다가 일본도 독일도 어려워서 포기했다는 반도체 산업은요,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말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1950년대 국민소득 1인당 50불에 태어난 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100년사에 이런 종족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이미 다 보여주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한민국의 어른들입니다. 이거 우리 갖췄어요. 그리고 잠재력도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문명의 기준이요, 이제는 소비자가 왕이고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된대요. 그런 거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준 상징이 바로 BTS고요. 여러분, 저 상어송 알죠? 세상에 저거 25억 뷰 나오는 거 아세요? 빌보드 차트 32위까지 갔던 노래입니다. 복면가왕, 포맷만 팔았어요. 그랬더니 저기는 한국에서는 편당 1억씩 들였는데 저기는 복면 한 개당 1억씩 들여서 정말 재밌게 만들어서요, 6년 만에 미국 지상파 방송 시청률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한테요, 이 팬덤을 만드는, 정말 고객이 좋아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왜 못했냐고요? 하라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시험만 잘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조직에서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이미 우리는 보여줬어요. 포노족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테일을 갖췄고요, 30년 동안 갖춘 여기다가 새로운 인류가 원하는 팬덤을 만들 수 있는 힘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상식을 바꾸면요, 그리고 포노족의 문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 너희들과 함께 너희한테 다 배우면서 가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100년 만에 열린 도전의 문을 우리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전부 손잡고 함께 말이죠. 저는 데이터로 보면 그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미 정해진 미래 포노족의 문명으로 멋지게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